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노래 가사를 가지고 명사, 용언, 수식어 등을 추출을 하면서 어떠한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잠시만 보도록 할게요. 금방 나올 거니까. 자, 관련 단어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형용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뽑아내서 명사 외에도 형용사들을 뽑아내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알베스트 해서 지난 1학기 2학기 때, 작년 2학기 때 웹 스크래핑 그러면서 이제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수집해 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웹 스크래핑 하는 것들은 이제 알베스트라는 그 뜻을 쓰거나 아니면 셀레니움이라는 것들을 쓰는데, 그냥 일반적인 구조 형식들을 끌고 올 때는 알베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마우스 조작이라든지 창에 대한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셀레니움을 쓰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알베스트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렸어요. 자, 약간 내용이 겹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형용사, 그러니까 명사 외에 워드 클라우드 할 때는 주로 명사만 했었죠. 그 명사 외에 형용사 또는 영어들을 뽑아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인터넷 또는 이제 기사 또는 댓글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 그런 빈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글들이 긍정적인 값을 가지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들을 또다시 판단하는 경우들이 필요해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이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피니언 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서 자료에서 어떤 특정 의미들을 뽑아내는 것에서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온 게 텍스트 마이닝이었죠. 우리가 명사들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거.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명사만을, 그러니까 문장을 가지고 명사를 추출해서 데이터화시키고 그것들을 가지고 빈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근데 이 텍스트 마이닝에서 또다시 한 단계 더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건 뭐냐, 여기 PT에 있는 것처럼 글쓴이의 이 문장 자체 의견이 긍정적인 것이냐 부정적인 것이냐,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평가, 그러니까 글쓴이의 의견이나 평가, 태도, 감정 등을 판별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정보로 바꾸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런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오피니언 마이닝을 할 건데,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제 좀 수동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뭐 AI 이야기 나오면서 머신러닝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수식을 가지고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판단들을 내려 가지고 오피니언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글쓴이의 태도를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텍스트, 데이터를 긁어 와야 되겠죠. 긁어 와서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형태소 분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코NLP를 써야 좀 이런 형태소들이 좀 자유롭게 분석이 되죠. 그래서 코NLP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코NLP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요 SNA 요 데이터 하면서 저희가 코NLP 썼었죠. 그래서 아마 그 2주 전에 코NLP 설치하는 문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요 코NLP 작동시키는 것까지 해서 아마 테스트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불필요한 단어들을 없애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공백 문자들 아니면 특수기호들을 제거해서 데이터를 정제를 할 거고요. 이러한 데이터가 정제되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긍정적인 건지 어떤 것들이 부정적인 건지 하는 그런 감성사전이라는 것을 만든 다음에 판단을 해서 이 오피니언이 마이닝이라는 것들을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해서 이런 추가적인 이런 텍스트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피니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감성 분석, 의견 분석, 의견 추출, 감정 마이닝, 정서 분석, 리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감성 분석이라는 이야기 가지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적혀 있네요. 이종 감성 분석이 오피니언 마이닝과 더불어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감성 분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오늘 이제 쭉 할 겁니다. 자, 여기는 감정 분석 되어 있긴 한데 감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할 거는 이제 감성 분석, 그다음 감성 사전 이야기, 그냥 감성 분석 절차, 분석 예시 데이터, 감성 분석 예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 내용들을 흘러 나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감성 분석, sentimental analysis라고 하고요. 텍스트에 따라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긍정이냐 부정적인 반응이냐를 가지고 부정적이면 보통 0으로 표시를 하거나 긍정적이면 1, 뭐 아니면 참거짓 이와 같이 이진법, 그러니까 왜 관련된 형식으로서 자료들을 만들어서 분석을 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화 리뷰 분석,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분석, 아니면 신문기사,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신문기사에 나오는 댓글들을 가지고 하는 댓글 분석, 그런 거 할 때 주로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화 리뷰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 제품에 대한 구매 후기 전부 다 댓글들이죠. 그래서 어떠한 주된 메인 기사가 있고 그에 따른 다른 사람들의 추가 의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판단할 때 이런 오피니언 마이닝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조금 이따가 해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오피니언 마이닝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감성사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긍정적인 단어고 어떤 게 부정적인 단어인지.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을 수행할 때에는 대부분이 이런 감성 사전이 없는 상황에서 분석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감성 사전이라는 것 자체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 또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객관성이라는 것을 좀 보장하는 것들이 힘들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나중에 직접 해볼 거니까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감성 사전 같은 것들은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영어에는 뭐 센티워드넷 또는 LIWC 등이 있고 국내에도 몇몇 감성사전이 구축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감성사전이 공개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은 현재 없어요. 그래서 보통 유료 이런 워드 클라우드 또는 이제 이 자연어 처리 아니면 텍스트 마이닝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이런 감성 사전들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감성 사전 같은 경우는 분석 영역별로 긍정과 부정이 일반적인 기준과 다를 수 있게 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궁금하다라는 것들이 어떤 뭐 여기서 평가가 부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잘 될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하면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긍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부정인지 긍정인지를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용어에서 쓰는 단어들과 긍정적인 문장 내에서 쓰는 단어들이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단어들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따라서 쓰는 단어들이 약간 뉘앙스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구분하기가 좋은데 우리나라 낱말들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맥락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감성 사전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성 분석은 우리가 알듯이 이런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영화 후기를 웹 스크래핑 할 겁니다. 알베스트를 가지고요. 그래서 쭉 끌고 오고 그다음 형태소 분석 및 필요 없는 단어들 정제들 잘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단어들을 뽑아내고 빈도 분석한 다음에 이 빈도에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 단어들이 긍정 단어인지 부정 단어인지에 해당하는 감성 사전을 만들 거고요. 이 감성 사전을 가지고 이것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긍정 단어가 많았는지 댓글에서 부정 단어가 많았는지 이렇게 하는 그래프로 표현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요 교재에서는 이제 예시 데이터로서는 네이버에 있는 영화 리뷰 또는 뭐 영화 정보 사이트가 있죠. 네이버에 거기에 있는 조금 예전 영화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거기에 달려 있는 댓글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자 여기 뭐 예시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여기에 보면 영화가 있죠. 영화를 들어가면 이런 영화 네이버 영화라는 사이트가 나오고요. 이 중에 미션 임파서블 쳐보면 1996년 거로 할까요? 여기 폴아웃으로 있었네요. 보자. 2018년도 거. 자, 이런 폴아웃 같은 경우에 이 영화마다 고유한 번호를 매겨놨어요. 우리가 쓸 거는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2018년 작품의 댓글을 볼 거고요. 자, 그 영화는 이와 같이 154,222번 이라는 코드 값을 있죠. 154222 요 코드 값을 가지고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긁어 올 자료는 여기 리뷰
수업에 있는 여기 있는 자료들을 긁어 올 거고요. 자, 근데 이 긁어 올 때 여기 보면 조금 주소가 좀 다른 주소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여기 있는 글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뽑아올 수 있는 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544건의 자료가 있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들을 긁어 올 거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있는 오피니언 마인 PPT 자료를 보고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화면에 있는 것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조금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 미리 조금 코딩을 해놨어요. 자, 우선 교재하고 최대한 동일하게 코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해서 와 보면 자, 리뷰가 원래는 이렇게 보였잖아요. 이렇게 보였는데 이 주소로서 가면 1544 둘둘둘 맞죠? 들어가면 이와 같이 어떻죠? 자, 이와 같이 해당 댓글들만 쭉 넣어보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작업 경로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이와 같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 경로 특별하게 지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하고 싶다면 이렇게 셋워드 해서 이렇게 작업 경로 지정해서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이제 C에 work underbar R이라는 폴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이 폴더 만들어 주시고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프로젝트 파일 그래서 하는 경우에는 요거를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사니까 이거를 생략할게요. 자, 여기서는 그냥 라이브러리 할게요. 자, 알베스트 스트링 R 라이브러리로 불러오는데 오류 나시는 분들은 툴에서 인스톨 패키지 여기서 알베스트 스트링 R 에서 설치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URL 베이스 그 다음에 all review라는 것들을 하나를 만들고 비어 있는 걸로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 all review에 요 해당 댓글들을 다 입력할 예정인 거죠. 자, 주소 같은 경우는 입력하는 게 지금 보고 힘드실 수가 있으니 제가 여기 채팅창에 쳐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웹 스크래핑 할 주소, 그 다음에 이렇게 댓글들 들어올 변수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스크래핑. 그러니까 스크래핑 용어는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긁어오는 것들을 웹 스크래핑이라고 한다 했고요. 아까 댓글이 총 544개였잖아요. 그 중에
뭐 544개를 다 하고 싶으면 1에서 544까지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우선 500까지만 하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들 하나하나 읽어오면서 그 중에 점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작성자가 쓴 본문글을 읽어오도록 했습니다. 읽어오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특수 문자라든지 앞뒤 공백 문자라든지 뭐 줄바꿈 문자라든지 그 다음 리뷰가 없는 것들은 지운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여기 만들어놓은 all.review라는 곳에다가 다 내용을 집어 넣도록 하는 포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총 500개의 댓글을 읽어올 수 있도록 하는 포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알베스트에서 HTML 소스를 분석해가지고 확인을 한다라고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찾아본다라면, 자, 할 때 F12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있고요. 그 개발자 도구에서 자, 요소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스타스코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점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해당하는 클래스 스코어 토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찾아오는 주소를 만듭니다. 이건 찾을 때 뭐 CSS로서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보면 복사 이렇게 뭐 스타일 복사 이게 CSS예요. 이게 지금 한글로 돼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영문으로 보는 게 저 구글에서는 영문으로 해서 보는데 잠시만요. 이것도 한글로 됐네. 아무튼 스타일 복사가 CSS 복사고요. 이런 내용들은 잠시만요. 스코어 리플렛의 P 부분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h텍스트의 CSS 클래스의 스코어 리플렛 얘를 해서 P 여기 보면 P 있죠. P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와라 라는 요소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개발자가 코드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것들을 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웬만한 것들은 조금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알베스트에서 이렇게 들고 웹 스크래핑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사전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해서 총 500개
해당하는 내용들을 읽어 오도록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0개의 데이터들을 쭉 읽어 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돌아가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1, 2분 정도만 시간을 더 드릴게요. 자, 우선 도는 중에도 작성이 가능하니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단어들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외하는 거는 지금 all review가 이와 같이 대용량의 집합 데이터로서 벡터 데이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 데이터에서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디텍트, all review에서 평점이라는 것을 찾아라. 그래서 찾은 것들을 넣으라는 게 아니고 느낌표 아닌 것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댓글 중에 평점이라는 단어가 혹시라도 있으면 없애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한번 보여주고, 자, 보여주는 거는 제가 노트패드에서 그냥 봅시다. all review에서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를 all review new 텍스트 파일에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한번 처리해 보면 이제 평점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들은 삭제를 하고요. 쭉 열면 최대 1000개까지 3950개의 목록 중에 1000개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저장을 하도록 하죠. 자, 이게 보면 우리가 댓글은 500개를 읽어왔는데 이 리뷰 값이 3950개 돼 있죠. 이거는 줄바꿈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복수개로서 저장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950개라는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500개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감성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스트링 R은 이미 불러왔던 거고요. CoNLP. 자, 요거는 이제 한글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불러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극 경로 지정하는 거 앞에서 이미 했으니까 안 하도록 하고요. 옵션 와이드스 500. 자, 옵션 와이드스 500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런 문자들 읽어올 때 폭을 최대 500글자까지 해서 뭐 읽어오는 한계 폭을 조금 늘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뷰에 해당 데이터를 쭉 다 읽어오는데 지금 여기 예제 파일 보면 우리가 저장했던 내용과 지금 읽어오는 내용이 다르죠. 자, 저장했던 거 그대로 할게요. all.review underbar new text. 그래서 요거 두 개 동일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oNLP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없는데 use 이하디 그래서 사전 단어 뭉치 사전도 우선은 불러오도록 할게요. 좀 더 그러면 명사들 하고 그런 것들이 분리되는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드리는 폭 제대로 늘리고 아까 저장해놨던 데이터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불러오면 똑같아요. 아까 그 데이터 그대로 불러가지고 똑같이 3950개 자료가 더 있다라는 게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전에까지 했던 그러한 내용들의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이거에 함수 없이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요 교재에서는 좀 더 이런 명사, 형용사 부분들을 추출하는 것들이 계속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자가 이런 함수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자, 한글 형태소에서 명사하고 용언을 추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용언일 경우에는 끝에 단어 다 뭐뭐 다로 끝날 수 있도록 다를 붙이도록 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의 공백 문제 풀고 없애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이렇게
한글 단어 집을 만든 거죠. 보면 우리가 extract known을 안 쓰고 여기서도 보면 심플 포스 공구라고 쓰는 것들을 했죠. 여기에 뭐였어요? 형사, 용원, 그 다음에 뭐였죠? 하나가 수식어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심플 포스 공구라는 것을 썼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함수들을 복사를 하도록 하고요. 요 했던 것들을 자, 함수에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구조화된 자료 단어 산출하자라고 돼 있는데 SAPL이라는 apply라는 게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sapply라고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옵션들을 써가면서 쓸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렇게 바로 함수를 안 쓰고 이렇게 sapply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 sapply에서는 들어가는 변수값,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함수명,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상단에 이름, 네임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을 표기를 따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두 데이터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들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리뷰 텀 리스트 하나 만들어 줬고요. 리뷰 텀 리스트 공감 누르면 그래서 뭐 톰 타다인 시사의 니들 해서 4889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걸로 해보면 자, 리뷰 텀 리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어때요? 이게 밸류 값으로 안 가고 데이터로서 올라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스트 형태로 자료들이 만들어지고요. 이와 같이 리스트 형태로 쭉 만들어지고요. sapply 쓰면 그냥 하면 이런 식으로 벡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내용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료형을 조금 관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sapply 써가지고 함수는 변형 안 시키고 저장되는 구조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된 거를 이제 다시 unlist 시키면 리뷰 텀 unlist 쓰면 뭐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데이터가 나오기는 하죠. 그래서 뭐 어느 쪽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결과는 동일하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리스트로 갔다가 다시 언리스트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두 개를 어떻게 해요? 여기 드렸듯이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네요. 잠시만요. 똑같죠? 다른가요? 리뷰 텀. 죄송합니다. 이거 교재 하셨던 분처럼 하는 게 맞아요. 자, 제가 여기부터 조금 다시 할게요. 제가 S어플라이를 한 경우 안 한 경우 이야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아까 임시로 만들었던 것 좀 지울게요. 리무브 시켰고 정상적으로 됐고요. 텀리스트 위로 갔고요. 원리스트 해서 리뷰 텀 해서 31,207개. 아까 개수하고는 좀 다르죠. 자, 제가 요거 이야기를 다시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 했을 때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1번부터 500번까지 해서 돌아가면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졌죠. 그냥 했을 때 이 도기에 들어가는 게 벡터 안에 있는 전체 데이터가 다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첫 번째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만 분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나타나는 데이터가 한정되게 되고요. S어플라이 하면 여기 있는 리뷰, 즉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하나 넣어주면서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데이터가 아니고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 중 전체 데이터를 다 활용해야 될 경우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 있죠. 여기에 전체 다 활용해서 할 때는 요 S어플라이를 써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된 단어에서 단어 산출까지 했고요. 그 단어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할 거 마지막으로 자, DSCR이라는 거 요 또 새롭게 나오죠. 요것도 툴 인터프리티지 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선은 출연 단어 수는 31,207개 단어 여기 있죠. 이 단어가 나왔고 단어 빈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해서 요거는 프리퀀시 값으로 해서 단어 빈도를 만들 거고요. 프리퀀시 테이블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높은 값부터 나오도록 오더를 시켰습니다. 자, 해서 내용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자, 이게 단어는 31,207개였지만 빈도로 정리하니까 중복 데이터들 다 정리가 되고 실제로는 로우넘에서 7,519개의 단어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프리퀀시 테이블 열어보면 자, 프리퀀시 값은 총 31,207개고요. 그 중에 비율로서 이렇게 쭉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옛날에 할 때 테이블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리스트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테이블로 만들어 가지고 빈도를 구했었는데 그때는 이와 같이 각각 단어들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들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단어들 비율까지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성 사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프리퀀시 테이블을 워드 테이블이라고 만든 다음에 긍정 부정 평가 항목 여기에 신설로 한번 만들고 필드를 만들고 워드 CSV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파일에 가면 이와 같이 워드 CSV라는 것이 있고 뷰 파일 열어보면 이렇게 깨져 보이기는 하겠죠. 여러분들 깨져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당 폴더에 가서 워드 CSV 파일을 엑셀에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쭉 정상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총 데이터가 7,519라고 했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자, 아까 토탈 값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보면 7,520까지 토탈이 한다. 요거 있는 거 제외하고 보면 요거 명칭 있는 거 제외하고 보면 이와 같이 7,519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빈도가 하나 있는 단어들도 있고 이렇게 빈도가 많이 있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댓글이다 보니까 미션 임퍼서블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관람객시 띄어쓰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좀 많죠. 그 다음에 용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다로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용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감성 사전을 만드는데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만들었던 필드 명이 이렇게 포스 언더바 네거티브 있죠.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하는 거. 자, 우선은 이게 긍정다는지 부정다는지를 누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긍정이면 P, 그 다음에
부정이면 n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뒤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소스 코드에서 자 여기 보면 긍정과 부정 단어를 저거 하나 빼먹은 것 같네요. 스토어보드 빼먹은 것 같죠? 자, 다시 좀 만들게요. 랭스 전에 이렇게. 뭐 영화 톰 크루즈 시리즈 톰 크루즈 하다 보다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뭐 우리 분석하는데 필요 없는 단어들 여기서부터 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부터 바로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파일 열어놨던 게 있으니 이거를 파일을 다시 닫을게요. 그래야지 새롭게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보다 7512 조금 줄었었나요? 준 것 같죠? 아까 9였던 것 같은데. 뭐 톰 크루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없어진 거는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액션이라는 단어 자체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저는 판단을 보류할게요. 그런 경우에는 비워두시면 되고요. 최고라는 것은 뭐 당연히 본다는 그 긍정적인 반응이겠죠. 그 다음에 진짜 이건 진짜가 좋다, 진짜 좋다, 진짜 나쁘다 뭐 이렇게 뭐가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저는 비울게요. 있다 비우고 관람객 역시 뭐 의미 없겠죠. 뭐뭐 않다. 이것도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뭐 지루하지 않다. 뭐 아니면 즐겁지 않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않다 자체가. 근데 믿다, 믿는다라는 거는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없다. 없다는 대부분 안 좋을 때 쓰겠죠. N. 좋다. 나, 그 다음 재미있다. 굉장히 있죠. 나오다. 잘 모르겠고요. 화만 가지고는 판단이 조금 그렇고요. 멋지다. 시간, 느끼다, 투명, 갔다, 오다, 이것, 수, 가다, 아니다. 아니다는 뭐 대부분 부정일 것 같아요. 네거티브. 멋있다. 되다, 모르다. 모르다? 뭘까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지금 P가 많으니까 모르다도 N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톰 크루즈, 알다, 관람객 톰 크루즈, 긴장감. 액션 영화다 보니 긴장감이 좋은 단어일 거는 같아요. 그 다음에 재밌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보류되는 거는 비워두시고요. 여기 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MP 하면서 한번 제가 지금 3시 6분인데 3시 20분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잠시 뭐 화장실 가고 쉬실 분들은 쉬시면서 요 내용들을 MP 하면서 그 시간대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3시 20분에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즈 CSV에 있는 거 PN 돼 있던 것들을
자, 여기 읽어올 여기 주석처럼 워드즈 언더바 딕.csv 여기 CSV입니다. 복사해서는 정상적으로 적어 놓을게요. CSV로 변경을 하고요. 자, 워드즈 딕 CSV 자료를 워드즈 딕으로 읽고 거기에 들어가는 긍정 단어들은 포스 워드, 부정 단어들은 네거티브 워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벡터 형태로 단어 집을 만들었고요. 그에 대한 카운트가 들어갈 수 있는 빈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프리퀀시 테이블에서 이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 하나하나 점수들을 이렇게 누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포문을 돌리는 거죠. 자, 워드지딕 실행시키고 포스워드, 네거티브 워드 해서 이게 아마 포스워드일 것 같아요. 자, 최고, 믿다, 좋다, 재밌다, 멋지다, 멋있다 쭉 되고요. 없다, 아니다, 모르다 요 뒤에 거는 제가 뭐 임의로 넣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들을 만든 다음에 이 단어들을 프리퀀시 테이블에 있는 얘네들과 비교를 해서 긍정 단어가 나온 만큼 해서 점수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고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439잖아요. 459 이렇게 점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문을 돌려보면 포스 카운트 제가 이렇게 하고요. 쭉 돌리면 포스 카운트. 그래서 각 단어들이 최고가 세 번째였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459에서 여기 값, 세 번째 거 459 값이 들어오고요. 없다가 아마 여기 200 올 거예요. 없다, 205. 그래서 이 포스 카운트, 네거티브 카운트, 포스 카운트 이 값들을 이제 다 합산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포스 카운트 썸 해서 NA 빈값이 아닌 값들은 전부 다 썸 할 수 있도록 해서 포스 카운트 썸에 넣고 네거티브 값 해서 쭉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32라는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부정적인 1775 값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이 그래프 그리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특별하게 제가 이야기 없이 이거는 파이 그래프 그리는 부분이니까 이와 같이 긍정, 부정 그래서 40대 60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파이 그래프가 아니고 원 그래프로 그린다면 별 차이는 없지만 잠시만요. 똑같죠? 이렇게 파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메인 요 부분이 없이 나오는 거고요. 보면 제목 없죠.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요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거는 제가 에세이라고 해서 저장해서 자료를 공유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할 내용이 이제 기계학습 기반의 감성 분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 감성사전과 빈도를 이용해서 전통적으로 감성 분석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마이닝 분류 기법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단순 베이즈 분류나 서포트 벡터 머신 등을 이용해서 감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뭐 이렇게 단순 베이지 분류라든지 서프트 벡터 머신 뭐 이런 것들이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서는 라이브러리 중에 E1071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고요. 이렇게 E1071을 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는 방식으로서 기계학습을 시켜주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저도 뭐 자세한 거는 기계학습을 아직 뭐 익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있구나 정도밖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 자체는 보면 이제 어떤 평균 이런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서 어떤 이렇게 서포트하는 어떤 조정할 수 있는 값들이 있겠죠. 그 조정하는 값들을 가지고 이 이상 또는 이하에 따라서 이중으로서 분류를 해주는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퍼레이트의 뭐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수치상으로 우리가 학습을 시켜줄 때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어떤 값들이 있고요. 기준값일 거고 요 두 개 소프트 벡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 머신이 자동으로 생성을 시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롭게 들어온 애들은 이 내용들이 어떤 게 긍정이고 어떤 게 부정이다라는 것을 자동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되는 점수가 필요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잠시만요. 뭐 이번에는 이 교재에서 쓰는 자료가 기생충 영화를 가지고 합니다. 자, 그 기생충에 대한 평가 내용들 중에 요 공감 점수 이렇게 있는 거 있죠. 10점, 9점, 8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제 의견들, 이 의견들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점을 기준으로 5점 이상인 애들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는 댓글들이 많고, 그 다음에 5점 밑으로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잘 받을 수 없는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자, 특히 이렇게 2점을 받는 공감 점수 2점을 주는 경우는 이 말 자체가 보면 어때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죠. 자, 여기 1점짜리도 보면 1점짜리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에 비해 평점이 너무 높아 1점. 뭔가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죠. 자, 그리고 교훈도 있고 할머니는 좋았으나 보는 내내 물음표를 지울 수가 없다. 뭐 초반부 가족 사람이잖아요. 코믹함이 끝까지 갔더라면 뭐 가볍게 나오지만 한국인의 특유의 후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알 수 없다 해서 조금 나쁜 의견으로 지금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관객들에 있는 평점과 공간 점수 요 것들이 보면 이렇게 낮은 점수 또 찾아봅시다. 평점 낮은 걸로. 빈부격차, 그냥 한 가정 파기한 10단 살인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 이런 식으로 낮은 점수. 애들은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 점수를 가지고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 또는 단어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쓰이는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지를 자동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 이렇게 점수, 스코어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댓글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선은 긁어오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긁어오도록 하고요. 기준 값이고 있는 거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베이스 URL 같은 경우 지금 교재가 지금 요 영화 코드가 보면 154222 돼 있는데 이게 잘못돼 있어요. 실제로 기생충 영화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161967입니다. 그래서 이 요거는 지금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의 영화 리뷰의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기생충 가지고 했기 때문에 154422이 아니라 161967 요 값을 써주면 됩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해줬죠. 영화에서 검색해보면 위에 주소에 이렇게 코드 값이 보인다고요. 하고 영화 기생충 관련된 내용들을 불러오는데 아까보다 조금 자료 불러오는 게 조금 더 많아요. 왜? 평점도 읽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텍스트 문자도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CSS 이렇게 검토하는 게 2개가 있죠. 그래서 star_score 에서 여기 있는 감성 점수 요 값을 읽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 스코어 리플 요 내용들이 요 스코어 리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읽어오고 나머지는 앞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 100개의 우선은 영화 후기들을 긁어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값, 리뷰 내용들이 쭉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는 100번 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읽어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페이지 번호가 달라지니까요.
자, 해서 쭉 다 읽어왔고요. 해당 내용들을 저장하도록 코드들을 넣을게요. 뭐 이렇게 하면 아까 봤던 거 여기 보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무비 리뷰 뉴 CSV로 저장하도록 하고요. 자, 합격하고 우선은 어느 정도 동일합니다. 스트링과 리스트링까지 지우고요. 그 다음에 setWord도 우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무비 리뷰 뉴 CSV 파일명이 안 맞죠? 파일명 통일시켜 주고요. 기존 데이터 읽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한문어 자연어 처리 기지 읽어왔고요. 그 다음에 use 이야기 해서 사용자 사전집 말뭉치 자료 다시 불러왔고요. 그다음에 읽어드리는 CSV 와이드 스폭 500글자까지 올려서 데이터들을 쭉 읽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여기에서 했던 함수하고 동일해요.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어를 추출하는 부분, 아까 apply 요거 제가 설명할까 한번 잘못했던 부분이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리뷰즈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코워드 요 함수로 각각 하나하나 불러드리면서 다 입력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걔를 unlist화까지 합니다. 얘를 실행을 안 했군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단어까지 리뷰텀 있는 비, 적다, 않다, 고급 뭐 이런 식으로 쭉 단어까지도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아까 요거 할 때는 좀 한 글자짜리들이 있어서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두 글자 단어들만 가지고 정상적으로 조금 단어들 형태를 나타나도록 하려고 했어요. 여기에서 돼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쓰고요. 각각에 있는 요 벡터에 있는 내용들을 펑션 함수화 시키면서 그 단어들이 두 글자 이상인 것들만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볼게요. 자, 두 글자짜리 처리하기 전에는 리뷰 텀이에요. 9905죠. 원래는 11471이었다가 두 글자짜리만 하면 이제 9905 하면서
이렇게 한 글자짜리들이 다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없어졌죠. 그래서 아까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넣은 걸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빈도 분석하고 단어들을 정의합니다. 자, 이번에는 빈도 머신러닝 할 때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이 대해서는 단어들이 어떤 특정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빈도 값이 5 이상인 단어들만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DF를 열어서 보면 프리퀀시가 1, 가난 50 나왔고요. 가난하다, 다. 이거 어쩌다 우리가 다를 무조건 붙이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가 2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있기는 하지만 자 우선은 이 DF에서 이런 빈도 값들이 나왔고 요거를 5 이상 한 다음에 키워드를 보면 249개 글자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단어는 9905였지만 빈도가 5 이상 한 단어들은 249개밖에 없었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자료 정제해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로 구성해서 이제 다시 단어들을 정제를 한번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리뷰텀 리스트가 보면 이렇게 문장 내에 있는 단어들이 전부 다 보이죠. 자, 그 중에 자, 어떻게 하느냐면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의 요 카운트들로 해서 새롭게 단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돌린 거를 보시면 SZ 텀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래서 1000 엘리멘트 똑같이 1000 엘리멘트 해서 내용들은 쭉 다 섞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SZ 텀. 그러니까 이 주요 단어들이 포함된 문장들만 골라내고 그 골라낸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의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주요 요 빈도 5번 이상 나오는 이 단어들이 여기 있는 댓글 요 문장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0 엘리먼트, 1000 엘리먼트 동일한 값으로서 나오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5 이상 빈도로 나오는 단어가 이 하는 문장이 한 번이라도 없었다면 여기 숫자 카운트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새로운 뉴 리뷰를 만들어 보면 뼈지 앉다 못하다 반지하 이렇게 문장으로만 된 다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러고 그거 없는 것들은 이제 지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널 문자들까지 해서 다 정리를 했더니 조금 개수가 1000개에서 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단어로 다시 분리를 할 거고요. 조금 더 기계학습이 아까처럼 돌려도 상관은 없는데 문장 내에 그 중요 단어들이 들어있는 것만 다시 재추출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을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복잡한 과정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내용들로 보면 unlist고요. 그 안에서 이 키워드들이 들어있는 것을 뽑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단어들을 공백 문자로 해서 붙이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단어, 지금 만들어져 있던 것들을 분리하는 함수, 단어로 분리하는 함수를 만들고 다시 sapply 써서 리뷰 텀 리스트로 해서 단어 집을 새로 만듭니다. 리뷰 텀 리스트 927개 단어. 문장들로 927개의 문장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 여기서 문서로 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로 문장이죠. 그 문장 안에 중요 단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행렬로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최고초에 이제 행렬값은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최초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문장 안에 그런 중요 단어들이 몇 번 들어가 있는지 0, 1 이런 식으로 해서 빈도를 이제 나타내는 게 요 포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하는 부분까지 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DTM, DF 그래서 이게 쭉 927개 문장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쭉 단어들의 개수 248개의 단어들이 쭉 다 구성이 이렇게 옆으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단어들이 이 문장 내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래서 4번 좀 쉽게 보이는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일이 있을까요? 봅시다. 못하다라는 곳에 있었네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요거거든요. 얘를 보면 12글자인데 이걸 자세하게 볼 수가 봅시다. 자, 이렇게 못하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각각의 문장별 이렇게 행렬표를 만들어주고 그에 대한 점수들을 이제 만들 건데 이 문장에 있던 스코어가 5점 이상이면 1로 긍정적인 거, 그 다음 5점 미치면 부정적인 걸로 해서 해당 데이터의 스코어 맨 끝에
해서 쭉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실제로는 스코어가 1이죠. 그러면 평점이 5에서 10점 사이였다는 소리고요. 그런데 중요 단어가 아까 못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잖아요. 보면 이렇게 못하다. 그러니까 이 못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긍정적인 단어처럼 처리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인 거죠. 우선은 잠시만요. 이거를 아마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니까. 자, 10점 만점의 공감이에요. 첫 번째 게 아까 지금 보던 게 실제로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비에 젖지 않는 고급 장난감 텐트와 비에 젖다 못해 잠겨버리는 반지하 가구. 이렇게 해서 대비를 잘했다 라는 의미에서 이 점수 10점을 주었던 것 같은데, 자, 요 우리가 중요 단어, 기계가 학습하는 것의 중요 단어로 만들어져 있는 이 모태가 10점이다 보니까 긍정이 돼버린 거죠. 의미가. 그래서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이런 오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오류 값들에 의해서 학습이 어떻게 됐는지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기계학습 패키지 불러옵니다. 아까 E1072 이게 서포트 벡터 맞았나요? 갑자기 저도 헷갈리네요. 아, 맞네요.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해서 하는 건데 저는 미리 설치를 해놨어요. 얘를 불러오고요. 자, 훈련 데이터. 이런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시킬 때는 데이터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데이터로서 두 개로 나눠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오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훈련용 데이터, 여기 학습을 시키는 게 훈련용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검정 데이터 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dtm.df 이 자료를 가지고 자, 쭉 있던 것 중에 0.7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927개이긴 한데요. 1000개로 가정했을 때 700개는 1번부터 700번까지는 훈련용 데이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0개는 검정용 데이터셋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훈련용 데이터셋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검정용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얘가 컴퓨터가 이게 긍정적인 거였는지 부정적인 건지 요 스코어하고 상관없이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해서 데이터 입력을 하고 데이터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927개다 보니 70%, 648개고 30%인가 279개가 된 거고요. 이 소프트 벡터 머신 분석 모형은 이건 뭐 정해져 있는 대로 쓰는 겁니다. 자, 모델은 소프트 벡터 머신이고 스코어를 생성을 해내고 트레인 데이터는 여기 학습하는 거는 트레인 데이터를 쓰고요. 거기에서 쓰는 타입은 C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방법론을 써라 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모델로서 정의를 해주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를 우선은 테스트 데이터의 값들을 관측값을 가지고 이제 279개 실제 관측값이죠. 이거는 검정용 데이터죠. 검정용 데이터 값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용 검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요 모델에서 썼던 요 모델을 가지고 이 검증용 데이터를 분석해라. 그랬을 때 decision value는 만들어내라. 그래서 예측값. 그래서 new 예측값이라는 것을 하면 new에 보면 실제값 1, 그러니까 5점 이상이었던 것들이 0으로 나쁜 것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좋은 건 저도 평가는 좋았는데 컴퓨터는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좀 많아 보이죠. 물론 좋은 거였는데 나쁜 걸로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가 뭔지 한번 보려면 테스트 데이터를 열어보면 되겠죠. 요걸로 보지 말고 리뷰 데이터 중 자, 648, 649번 보면 되겠네요. (649번이) 황금동영상 봤다, 아니다, 불편한 영화, 빈부격차 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잠시만요.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테스트 데이터 들어간 게 어디 있을까요? 못하다네요. 반지하 못하다. 샘플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었군요. 이게 테스트 데이터를 순서대로 불러온 게 아니라 여기서 샘플 난수로 해서 된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뒤죽박죽 들어왔고요. 테스트 데이터가 첫 번째가 1번 해서 우리가 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에 젖지 않는 고급 장난감 텐트와 비에 젖다 못해 잠겨버리는 반지하 가구 해서 10점으로 돼 있었고, 그 값이 실제 값은 1인데 제가 못하다라는 게 우리가 부정이고 대표다는데 들어있더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른 데 이 못하다가 좀 부정적인 값으로서 많이 들어있다 보니 얘도 예측값을 0으로 만든 것 같아요. 한번 3번째로만 한번 더 검토를 해봅시다. 테스트 데이터 3번이 8번째 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도 보면 8점으로서 긍정력이 있는데 뭔가 뭐를 불쾌한 영화였다. 영화가 불쾌하다는 게 아니라 보는 내내 가슴에 뭔가 영화에서 나오는 수석이 얹혀져 있는 영화다 라고 해서 평가는 좋게는 내렸지만 글 자체는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다른 빈도들에서 나왔던 이런 단어들 한번 불쾌가 나왔었나요? 한번 볼까요? 불쾌. 그렇죠. 불쾌하니 나왔죠. 여기에도 보다 불쾌. 그래서 다른 쪽에서 불쾌하다가
점수가 낮은 쪽에서 불쾌하다는 단어들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컴퓨터는 또다시 점수를 사용자는 8점으로 줬지만 부정적인 평가라고 예측을 했던 거죠.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서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2개 정도를 검토를 했지만 머신러닝으로 해서 한 게 어떻게 보면 요 실제값하고는 다르지만 어떻죠? 이게 좋은 거, 나쁜 거에 대한 글 자체만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어떻게 평가가 더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값, 실제값이 표로서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여기다 이렇게 하고. 자, 프리딕트 예측값이고요. 옵저블 이거는 실제 들어있던 값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샘플 데이터 중에 지금 부정에 부정 들어간 거는 134개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위였던 게 이렇게 요만큼 개수인 거죠. 1위였던 게 요거 81-46, 그러니까 127개. 근데 그 중에서 긍정적이, 원래 평가는 긍정적이었는데 컴퓨터는 긍정이라고 판단한 게 46개인 거고요. 그 다음 긍정이었지만 컴퓨터는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81개. 그래서 조금 격차가 많이 나는 걸로 돼 있고요. 그에 반해서 부정적인 거는 부정적이었던 거를 긍정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18개 밖에 없는 거죠. 부정은 부정이라고 판단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1개, 46개. 그래서 조금 오차들이 나오고, 그에 대한 예측 적중률 한번 보면 얘는 사람들이 평가한 점수랑 글의 뉘앙스랑 봤을 때 컴퓨터는 약 한 64% 정도만 정확하게 맞추고 있더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쓴다면 해석하는 방법들 하고, 요 앞에 소스 코드 그대로의 뭐요? 요 코드, 영화 코드 값들 바꾸고, 아니면 끌고 오는 요 부분들만 바꾸는 방법을 안다면 알베스트 요 뒤에서 오피니언 마이닝을 기계학습으로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오차율이 0.64 이 맞는 확률이 64% 정도에서 좀 되게 낮게 보이긴 한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필이면 영화 종류가 뭐였죠? 기생충이라고 해서 이 영화 자체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이 영화가 잘 됐다라는 반응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고 기분 나쁘지만 영화는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반대적인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평가하고 댓글이. 그래서 조금 기계학습으로서 보기에는 안 좋은 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영화 요즘 가장 유명한 거네요. 범죄도시. 저는 아직 범죄도시를 안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범죄도시에 대한 댓글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2만 건 이상 있죠. 그래서 범죄도시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댓글 평이랑 그러니까 느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의 값들이 좀 요거는 그래도 일치하는 평점과 재미있어하는 댓글들과 좀 일치하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은 돌려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모델이 empty하다고? 스코까지는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에러가 난 부분이 기억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됐습니다. 데이터 908개 거기 들어있고요. 그 답을 다 가지고 샘플링 하고요. 그래서 샘플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스윙 데이터. 액션씬 쪽에 잠시만요. 트레인 데이터 맞죠? 액션씬. 어떻게 뭔가 잘못됐었는지 액션씬의 값이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서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션씬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니 잠시만요. 아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거 같죠? 액션씬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문제되는 것 같거든요. 이 단어를 필터 시키고 만들도록 하도록 할게요. 보는 부분은 지우고 다시 분석을 돌려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돌려보죠. 또다시 이제 다른 에러가 났네요. 액션씬이라는 단어를 없앴더니 이제는 다른 에러가 났는데 우선은 저도 요 부분은 잘 한 번도 이번 수업하기 위해서 저도 하던 거 그렇게 했던 거다 보니 조금 저도 자세하게 이 에러까지는 저도 지금 잘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다른 문영화로 한번 해볼게요. 4968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데이터가 줄어들기는 하겠네요. 100개까지 못 갈 것 같아요. 4900이면 가지나? 10개 4000 가지겠네요. 죄송하지만 요거까지만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예측 확률이 71% 아까보다 올라갔죠. 그러면서 자, 긍정적인 거에서의 오답 확률은 별로 차이가 안 났는데 이번에는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오답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보면 원래 관찰값, 그러니까 원래 평점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컴퓨터는 긍정으로 판단한 경우가 좀 오인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아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왜 문제가 있었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에러가 다른 영화로 했더니
정상적으로 나오고,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관람객 메뚜기, 요게 관람객 요 부분이 지금 잘 분리가 안 되고 나오는 것 같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코드 조정을 하면 이런 것들도 띄어쓰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분리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소스 코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앞쪽 부분은 거의 동일하지만 뒷단에 이제 이렇게 머신러닝 파트를 위해서 2차 정제라든지 그 다음에 문서 단어 행렬, 그 다음에 문서 단어 행렬 내 단어 빈도수 산출, 그 다음 기계학습하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이 11071을 통해 가지고 SVM 함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요거는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아까 보여줬던 이 PDF 문서를 보고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은 통계 쪽에 가까운 내용들이거든요.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조금 한계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쓰는 방법들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해석하는 내용들만 한번 제가 오늘 요 강좌도 녹화한 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면서 해석이 어떻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오차가 나오기는 했지만 보니까 영화 특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런 오인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석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